오피스텔 창고에서 나온 필름 카메라. 창고 구석에서 발견한 오래된 필름 카메라. 그 안에는 아직 현상하지 않은 마지막 가족 여행의 사진들이 남아 있었다면요?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장. 창고에서 발견한 작은 카메라. 저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오피스텔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 미뤄두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그렇게 잊혀진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묵은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을 켰습니다. 깜빡거리며 불이 들어왔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옮기다 보니 구석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검정 케이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케이스였습니다. 손잡이가 낡아서 가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괜히 손이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바로 열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들어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창가로 가져갔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케이스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손끝에 묻은 먼지가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케이스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필름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몸체에 은색 다이얼이 달린 카메라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지만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오래된 시간이 갑자기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눈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파인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릿했습니다. 세월이 쌓인 렌즈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카메라 안에는 아직 현상되지 않은 필름 한 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이 필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언제 찍은 사진일까?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위에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색 다이얼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필름을 현상해 보기로 말입니다.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빛마을 골목을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현상소가 아직 남아있을까? 저는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간판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가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 필름 현상할 수 있을까요? 주인은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뒷면을 열었습니다. 필름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필름이네요. 언제 찍으신 건지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히 현상해 볼게요. 오래된 필름이라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현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가게 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장. 필름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여행.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필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언제 찍은 사진일까? 마치 오래 닫아두었던 문 앞에 다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 됐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바로 열어보고 싶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보고 싶었습니다. 집 근처 단골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가족 여행 마지막 날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나란히 걷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햇살과 바람이 사진 안에서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그날의 공기까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났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각자 바빠졌고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졌고 그렇게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젊어 보였습니다.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걱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시렸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말입니다.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숙소 앞에서 찍은 사진. 하나하나가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웃었고 바람이 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바람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전 그 해변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은 기억보다 더 솔직했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순간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 이후로 함께 여행을 가지 못했을까? 무엇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었을까?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렀고, 일상이 바빠졌고,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3장. 웃음 뒤에 숨겨졌던 마음들. 집에 돌아와 사진을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하나씩 늘어 놓았습니다. 햇살이 사진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을 계속 넘기다 보니 그 여행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라는 기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여행 둘째 날 작은 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서로 자기 의견만 고집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서러웠습니다. 괜히 억울했습니다. 왜 제 말은 들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누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였는지 다른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행복하려고 온 여행인데 왜 서로 상처만 주고 있을까? 하지만 아침이 되자 모두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그때는 그 웃음을 믿지 못했는지, 왜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는지, 저는 늘 참아왔습니다. 사진 앞에서도 그 시절 앞에서도 말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마음들도 보였습니다. 조금은 억지로 웃고 있는 얼굴도 보였습니다. 피곤한 표정도 보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기만 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노을도 이랬을까?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서운함도 지금의 그리움도 말입니다. 사진은 웃는 얼굴만 담았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복잡했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외로웠고 함께 있었지만 동시에 멀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을까? 저는 자책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4장. 사진 속 내가 건넨 질문. 사진 한 장 앞에서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그 속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후회 없이 살고 있을까?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것도 즐기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많은 것들을 뒤로 미뤄두고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겠습니다. 제가 미뤄둔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입니다. 사진 속 저는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10년 후 제가 이렇게 살게 될 줄 알았을까? 저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말입니다. 그때의 설렘을, 그때의 여유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그때의 웃음들, 그때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기로 말입니다. 5장. 다시 꺼내온 행복의 온도.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마음에 남는 사진 한 장을 골랐습니다. 모두가 노을을 배경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근처 액자 가게를 찾았습니다. 사진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가장 예쁜 액자로 부탁드려요. 며칠 후 액자를 받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멋졌습니다. 사진이 더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액자를 햇살이 드는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거실 창가 옆 벽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었습니다. 액자를 꺼는 순간 사진 속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웃음들, 그 시절의 따뜻함이 조용히 마음을 채워왔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나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말입니다. 조금 우스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 간단한 안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잘 지내. 근데 갑자기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단골 카페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그 여행 이후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족들과 다시 여행 가기, 친구들 만나기, 오래된 취미 다시 시작하기. 하나씩 적다 보니 수첩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빛마을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포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액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사진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바다가 더 푸르게 보였습니다. 잊고 살았던 행복이 아직 제 안에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 한 대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삶의 온도를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함께 밥 먹을래? 답장이 하나둘 왔습니다.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액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진 속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다시 케이스에 넣어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고가 아니라 거실이었습니다.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0년 후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사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 것.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장 중요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고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알려준 것은 잊고 있던 행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주머니 속에서 오래 굴러다닌 한 잎의 동전이 뜻밖의 기억을 건넵니다. 오늘도 은빛나무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